세 번째, KN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어떤 성격일까 하고 궁금하면 어떻게 하죠? 그 친구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을 보고 짐작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인 KNN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KNN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 데이터들을 찾아서 다수결 원칙으로 이 데이터는 어떤 그룹이다 라고 분류를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부 학생인지 축구부 학생인지 모르겠다면 그 친구와 비슷한 체형이나 행동을 가진 가까운 친구들 K명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랑 같습니다. KNN의 특징은 따로 학습 단계를 두지 않는다는 건데요. 훈련 데이터를 전부 메모리에 저장해 두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애들을 찾게 됩니다. 이 방식을 레이지 러닝이라고 게으른 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거리를 재는 방법, 즉 유클리드 거리 같은 수학적 계산법이 성능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KNN은 단순하지만 직관적인 알고리즘인데요. 초보자들이 기계학습을 처음 접할 때 이해하기 좋은 모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많아지면 계산량도 급격히 늘어나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쉬운 모델이지만 무거워질 수 있다는 특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네, 바로 분류하기입니다. 옷장을 정리할 때 상의, 하의, 신발로 나누고 학교에서는 1반, 2반으로 나누고 심지어 사람을 4편, 2편으로 나누기도 하죠.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 분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류의 정의는 주어진 데이터를 여러 개의 그룹, 즉 클래스로 나누는 과정인데요.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해 두었다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건 어디에 속하는구나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훈련 데이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분류의 주요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요. 첫째로 이메일 스팸 필터링에 사용을 하는데요.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되고요. 둘째로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의료 진단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또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구별하는 얼굴 인식에 사용도 되고요. 뉴스 기사의 주제가 정치인지 스포츠인지 판단하게 되는 문서 분류에도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기 거래 탐지에도 금융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하기 위한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무가지치기처럼 특징을 따라서 데이터를 쪼개는 의사결정 트리가 있고요. 가까운 친구들을 보고 판단하는 KNN이 있고 확률을 따지는 나이브 베이지 방식이 있고요. 경계선을 가장 잘 찾는 서포트 벡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뇌처럼 복잡한 패턴을 배우는 인공신경망까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분류는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미 답을 아는 문제지를 연습해서 새로운 문제를 맞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닥스훈트와 사모예드 개를 분류하는 과정인데요. 이번엔 실제 예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강아지 분리하기인데요. 우리가 사진만 봐도 이건 닥스훈트네, 이건 사모예드네 하고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먼저 두 품종의 특징을 정리하는데요. 사모예드는 몸에 비해 키가 크고 다리가 길고, 닥스훈트는 반대로 몸통은 길지만 다리가 짧습니다. 즉 길이와 높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두 품종을 구별하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를 정의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x1은 개의 몸통 길이이고요. x2는 개의 높이입니다. 이렇게 두 변수를 정의하면 각각의 개를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점들을 그래프로 찍어보면 사모예드와 닥스훈트가 뚜렷하게 구분이 돼서 패턴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강아지가 들어왔을 때 이 강아지가 어느 쪽일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바로 KNN 알고리즘을 쓰는데요. 새로운 강아지의 길이와 높이를 찍었을 때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이 다수결로 사모예드가 많다 혹은 닥스훈트가 많다라고 알려주면 그 결과를 그대로 예측에 사용을 합니다. 즉 KNN은 아주 직관적인 알고리즘인데요. 비슷한 친구들을 따라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주변을 둘러보고 나랑 제일 닮은 애들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그 다수 의견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컴퓨터도 강아지 품종을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KNN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개의 길이와 높이로 KNN을 적용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KNN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데이터는 별표로 표시하고요. 이때 KNN은 먼저 모든 기존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가까운 이웃 K개를 선택하는데요. 그 이웃들 중 다수가 속한 클래스로 새 데이터를 분류하게 됩니다. 즉 주변 친구들 중 다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K값인데요. 만약에 K가 1이라면 가장 가까운 이웃 하나만 보고 결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결정을 하면 노이즈나 이상치에 쉽게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K가 3이라면 주변에 3개의 데이터를 보고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K가 5라면 주변에 5개를 보고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데요. 즉 K값을 키우면 더 많은 이웃의 의견을 반영하니까 더 안정적이겠죠. 하지만 K가 너무 크면 경계가 흐려져서 구분이 애매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시면요. K가 3일 때 주변 이웃이 B가 2개, 클래스 B,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2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인 클래스 A가 1개라서 클래스 B로 분류가 됩니다. K가 5인 경우를 살펴보면요. 빨간색
클래스 B가 2개, 그 다음에 파란색 클래스 A가 3개라서 다수결에 의해서 클래스 A로 분류가 됩니다. 즉, K 값에 따라 같은 데이터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KNN은 가까운 친구들의 다수결로 분류를 하는데요. K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성능과 안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데이터를 보면서 적절한 K 값을 찾아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KNN에서 K 값을 홀수로 정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 K를 짝수로 설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K를 4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별표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4개의 이웃을 보니까요. 클래스 A가 속한 게 2개, 클래스 B에 속한 게 2개네요. 결과적으로 2대 2가 돼서 동점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어떤 클래스로 분류를 해야 될지 애매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애매함을 막기 위해서 보통 K를 홀수로 설정하게 되는데요. 홀수라면 항상 다수결로 승부가 나기 때문에 결정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K는 3, 5, 7과 같은 홀수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별표에 가까운 4개 이웃 중 클래스 A도 2개, B도 2개라서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K는 홀수로 정하는 게 좋고요. 물론 클래스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홀수여도 동점이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이웃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방식 같은 걸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KNN에서 중요한 개념인 유클리트 거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NN은 결국 누가 더 가까운 이웃이냐를 따져주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거리 계산 방법이 핵심이 됩니다. 거리 계산은 2차원과 n차원 거리가 있는데요. 2차원에서의 거리는 먼저 2차원 평면에서 두 점인 x1, y1, x2, y2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거리는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즉 x축 좌표 차이와 y좌표의 차이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후 그 합의 제곱근을 구하면 됩니다. n차원에서의 거리도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만약 차원이 늘어나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n차원 공간에서 두 점의 거리는 각 좌표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제곱근을 취해주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확인해 보면요. 원 안에 여러 점들이 흩어져 있고 1, 2, 3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는 집단인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점 A와 점 B는 설명을 위해서 임의로 잡은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의미하는데요. 임의의 점 A와 B 사이의 직선이 바로 유클리트 거리가 됩니다. 이 선의 의미는 두 점을 연결하는 가장 짧은 거리를 의미합니다. KNN 알고리즘에서는 이 유클리트 거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간의 가까운 정도를 판단하고요. 즉 거리가 짧을수록 두 데이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클리트 거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거리 측정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맨하튼 거리는 격자처럼 위아래 좌우로만 이동하는 거리고요. 민코프스키 거리는 유클리드와 맨하튼 거리를 일반화한 개념이고요. 말라노비스 거리는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해서 측정하는 거리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직선거리라고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KNN 같은 알고리즘에서는 이 거리를 활용해서 두 데이터가 얼마나 가까운지, 즉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KNN을 이용한 분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KNN 알고리즘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KNN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주변의 K개의 이웃을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클래스로 분류하는 아주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KNN은 따로 복잡한 학습 과정이 없는데요. 대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기존 데이터와 거리를 계산해서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찾아서 다수결로 클래스인 레벨을 정합니다. 그래서 K값을 몇으로 설정하느냐가 모델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른쪽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요. scikit-learn 라이브러리에 KNN에 대한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서 KNN 분류기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KNN 알고리즘을 불러오고요. 두 번째로 K는 O, 즉 주변에 5개의 데이터를 보고 다수결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모델 학습 과정인데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사실 KNN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에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주변 이웃을 확인해서 예측 결과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KNN에서 사용하는 모델 생성에 K-Neighbors Classifier나 또 모델 학습을 시키는 fit,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predict, 이 3개의 함수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지 차후에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KNN은 별도의 수학적 학습 없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이웃을 보고 분류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직관적이고 간단하지만 K값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KNN 알고리즘을 활용한 분류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KNN 분류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과, 배, 복숭아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과일이 들어왔을 때 이게 사과인지 배인지 복숭아인지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는 농촌진흥청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품질정보 데이터를 참고했습니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따로 있고요. 여기에는 무게, 키, 단단함, 당도, 산도, 색깔 값까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키는 길이를 의미하는데요. 즉 사람이 과일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들을 그대로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델 구현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KNN 이웃 알고리즘에 대한 객처를 먼저 생성해 줘야 되는데요. 생성 후에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델타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해서 예측값을 생성하고요. 마지막으로 정확도를 평가해서 모델이
얼마나 잘 맞추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직접 과일을 눈으로 보고 구분하는 과정을 KNN이 데이터 기반의 다수결 투표 방식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평가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면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과배 복숭아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전처리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판다스, 넘파이, 매플립, 시본 같은 필수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이 라이브러리들은 데이터 프레임 처리, 수치 계산, 시각화를 위해 꼭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 다음은 사과배 복숭아 데이터가 들어있는 엑셀 파일을 읽어오는데요. 이제 표 형식의 데이터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결집합에 대한 처리는요. 데이터 안에는 비어있는 값, 즉 결집값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머신러닝 모델은 빈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0으로 채워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완전해져서 모델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자열을 숫자열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프룻열에 사과, 배, 복숭아 같은 글자가 들어있는데요. 머신러닝 모델은 글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과는 0, 배는 1, 복숭아는 2로 변환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변환해야만 모델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환이 끝난 뒤에는 데이터가 잘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프룻이 0, 1, 2로 잘 변환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KNN 알고리즘은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즉, 각 특성값이 너무 크거나 작게 되면 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든 특성을 같은 범위로 맞추는 정규화 과정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정규화를 생략했지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즉 전처리는 데이터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다듬고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킨론에서 KNN 분류기를 만들고 학습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KNN 분류기를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이킨론 라이브러리에서 K-Neighbors Classifier를 불러옵니다. 이 모델은 가까운 데이터를 기준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을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로 나누게 되는데요. 독립변수는 두 번째 열부터 마지막 열까지 과일의 무게, 크기, 단맛, 색깔 같은 특성값이고 종속변수는 첫 번째 열, 즉 과일의 종류를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특성을 가지고 어떤 과일인지를 맞추게 하는 거죠. 이제 KNN 모델을 만들 차례인데요. 여기서 N-Neighbors가 5로 되어져 있는데요.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할 때 주변에 가장 가까운 5개의 데이터를 참고하겠다는 뜻입니다. K값은 왜 5일까요? 너무 적으면 우연에 치우치게 되고요. 너무 많으면 데이터 전체에 혼동을 주기 쉽습니다.
따라서 보통 홀수로 설정해서 안정성을 높이게 되고요. 보통 3579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it 함수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KNN은 다른 알고리즘과 달리 실제 계산은 학습이 끝난 후가 아니라 예측 단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은 빠르지만 예측할 때 시간은 더 걸리게 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KNN을 게으른 학습, 즉 레이지 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에서 배운 의사결정 트리는요, 학습 단계에서 규칙을 미리 만들어 두고 예측은 빠르게 진행되죠. 반면 KNN은 규칙을 미리 만들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두 알고리즘은 학습과 예측의 속도와 방식이 정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데이터의 특성과 과일 종류를 이용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기준으로 과일을 분리하는 KNN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 예측을 해보고 얼마나 잘 맞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델 성능을 위해 테스트 데이터로 전처리하는 과정인데요. 먼저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엑셀 파일을 불러옵니다. 파일 이름은 사과, 배, 복숭아 테스트 엑셀 파일입니다. 결집값 처리를 하는 과정인데요. 데이터를 열어보면 비어있는 값, 즉 결집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illNA 함수를 이용해서 빈칸을 0으로 채워주는데요. 이렇게 해야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나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과일 이름을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인데요. 사과는 0, 배는 1, 복숭아는 2로 변경을 합니다. 모델은 문자보다는 숫자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 과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변환한 데이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서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fruit 열에는 0, 1, 2 같은 숫자가 들어가져 있고요. 나머지는 weight, height, width 같은 특성 값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KNN 알고리즘은 거리를 계산을 해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특성 값의 크기 단위가 다르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게 weight은 600g 단위인데요. 단맛 sweet은 10 정도의 값이에요. 이럴 경우 무게값이 너무 크다 보니 거리 계산에서 무게가 거의 모든 걸 지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특성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주는 스케일링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정교화를 진행을 하는데요. fit transform 함수로 학습 데이터는 평균 0, 분산 1의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고 같은 변환을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테스트 데이터에도 적용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테스트 데이터도 학습 데이터와 똑같이 결집값을 채우고 문자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하고 스케일링까지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KNN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공정하게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모델로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해서 예측을 하는 과정인데요.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X와 Y를 분리합니다. X 데이터는 과일 이름을 제외한 무게, 크기, 색깔 같은 특성들이고요.
Y 데이터에는 정답, 즉 과일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나눠야 모델이 입력과 정답을 구분해서 학습한 대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학습된 KNN 모델을 사용해서 X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하게 됩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모델이 각 데이터가 사과인지 배인지 복숭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KNN 알고리즘이 예측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새로운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K는 5를 사용했는데요. 이웃들 중 가장 많이 나온 과일 종류를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주변에 누가 더 많은가를 보고 과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레이 022211102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0은 사과, 1은 배, 2는 복숭아를 의미합니다. 즉, 첫 번째 데이터는 사과, 두 번째 데이터는 복숭아, 세 번째도 복숭아 이런 식으로 10개 과일에 대해 예측을 해준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델이 예측한 결과와 실제 정답을 비교해서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만들어진 KNN 모델이 얼마나 잘 맞추는지 성능 평가를 하는 과정인데요. 우선 accuracy score 함수를 불러와서 정확도를 계산합니다. 정확도는 전체 예측 중에서 정답을 맞춘 비율을 뜻합니다. 실제로 코드를 실행해 보면 정확도가 0.8, 즉 80%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테스트 데이터 10개 중에 8개를 정확히 맞췄다는 뜻입니다. 또한 각 데이터별 예측값과 실제 정답을 비교해서 출력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데이터의 예측은 사과 0이었는데 실제 정답은 복숭아 2였습니다. 즉 이 부분에서 모델이 틀린 거죠. 반면 대부분의 데이터에서는 예측과 정답이 일치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모델이 전체적으로 잘 작동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첫 번째와 9번째 샘플에서 예측이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사례를 확인하면 모델의 한계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K값 조정은 K를 3이나 7로 바꿔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특선 스케일링은 데이터 크기를 같은 범위로 맞추면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선 선택은 불필요한 특성을 제거하고 중요한 특성만 가지고 사용하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거리 측정 방식 변경은요. 유클리드 거리 대신 맨하튼 거리 같은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정확도가 80%였지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 모델의 성능을 더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중요한 분류 알고리즘을 비교해 봤는데요. 바로 의사결정 트리와 KNN입니다. 먼저 의사결정 트리는 데이터를 조건에 따라서 나무구조처럼 쪼개서 분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키가 170cm 이상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데이터를 나누고 또 다른 조건을 덧붙여서 점점 세분화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이해하기가 쉽고요.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림으로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적합 위험이 있고 작은 데이터 변화에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약 90%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KNN인데요. 반면 KNN은 원리가 훨씬 단순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주변에 가까운 데이터 K개를 보고 다수결 투표로 분류를 하는 방식인데요. 장점은 구현이 간단하고 추가 학습 없이도 새로운 데이터를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많아지면 계산 비용이 커지고 특성값의 스케일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80%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즉 의사결정 트리는 설명력이 강하고 직관적이지만 데이터 변화에 민감하고 가적합 위험이 있습니다. KNN은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느려지고 특성 스케일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특성과 데이터의 성격에 맞게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배운 두 가지 모델은 앞으로 다른 알고리즘을 배울 때도 좋은 비교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